미국 시장을 한 번에 한눈에 살펴보고 보유한 주식을 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장원의 문을 열겠습니다. 3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간 밤 10시 50분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장 장우성입니다. 미하죠. 인사하는 게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하시는 분 미주미의 브레인 안동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담 실장님 아니십니까? 상담 실장. 그런데 가면 또 상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미장원 가면 헤어샵 가면 그 상담 실장도 있어요? 나 상담 실장이랑 그거는 이제 저기 성형외과 성형외과. 실수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고용지표. 네네. 글쎄요, 잘 나온 것도 있고 못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나온 것은 신규 일자리 수. 네. 그 다음에 실업률 올라갔고요. 네. 3.6%로 시간당 임금도 약간 약간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수가 정도면은 지수가 좀 반등 나오는. 나옵니까? 네. 다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일부 은행들의 어떤 악재가 네. 조금 씻기는 겁니까 오늘 그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네. 아주 시스템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런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가 뭐 앞서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올라가지만 않으면 애들도 뭐 버텨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겐조님이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겐조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겐조님, 제가 이제 오늘 다 보냈거든요. 티를요. 보내갖고 요즘에 이사님 하루간에 갑니까? 택배가? 오늘 보냈어요? 오늘 보냈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이구나. 그럼 이제 일요일, 월요일 그럴 것 같은데.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뭐냐면요, 그 월요일 날 춥대요. 그러게 영화까지 영화를 빠집니다. 들었는데. 영화까지 네. 빠지기 때문에 그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으십시오. 굉장히 더워요. 그거 아시죠? 축구는 달아오르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특집으로 그 2학년 전문위원회 네. 현재 나왔던 고용지표에 대해 한번 평가를 들어볼 건데 네. 혹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 인사부터 하고요. 지금 KY님이 벌써 졸리다고. 왜 벌써 졸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지금 졸리시면 안 되고 저희 끝나면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원장님네, 부원장님. 안동에서님. 네,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SC님이 겐조님이 유명했다 졌다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원래. 네, 쭉 인사하고요. 한번 이제부터 2학년 전문위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학년입니다. 예, 미하입니다, 미하. 미하. 예. 어떻게 좀 주무셨나요? 오늘 못 잤어요. 지금 못 잤습니까? 집안일이 또 좀 복잡한 게 있어서 해결하냐고 왔다 갔다 하냐고 피곤하네요. 좀.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고용지표도 네. 어떻게 평가 가능합니까? 뭐 평가 가능한 것보다는 팩트부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그림을 하나 마켓워치 바로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31만 1,000명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20만 7천 명 내지 뭐 아주 많게 보는 데가 22만 명 정도 예상했으니까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31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또 그만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 실업률은 또 3.6으로 플러스 지난달에 3.4로 52년 만에 최저였는데 또 3.6%가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제가 오늘 나온 거로 바로 숫자를 몇 가지를 보면서 바로 그걸 보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세상이 좋아져 갖고요. 이런 게 바로 다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위원님. 네, 신기하죠. 잠깐만요. 너무 신기해요. 네, 신기한데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신기합니다. 핵심적인 수치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준으로 22만 5천 명, 월가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7천 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31만 1천 명이 나왔고요. 실업률이 3.6%인데 그럼 지금 오늘 시간에서 시간 전에 조금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오늘 장중에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여러분 안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시간 장 전에 지금 올라가고 금리가 약간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약간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어, 전년 동기 대비요. 전년 동기 대비 그 임금 상승률 4.6이 나왔는데 문제는 전월 대비 0.4%가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거든요. 0.4%가. 근데 지금 0.2%가 나왔어요. 0.2%.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어쨌건 실업률이 올라간 것 자체도 핫하지 않은 거니까 오히려 이 두 개 정도가 일단은 나름은 굳이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했던 것도 수치가 수정되면서 약간 내려가는 정도? 그 정도가 일단은 시장에서의 오늘 호재 인식하는 사람들도 지금 출발 상황이지만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 선물이 오늘 바로 나온 다음부터 약간 올라가는 그림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이 지금 이렇게 했다가 지금 한 5분 전 상황으로 보면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뉴스거리가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내려가는 모습 보이다가 내려가는 모습다가 이것도 약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회복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 전에 났던 상황 그런 조금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보다 약간 0.4가 아니라 0.2 정도 나왔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굳이 시장에서 오늘 뭐하고 뭐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빠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 나왔던 은행주 악재를 감안하면 네. 선방한 거 맞죠? 은행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전체적으로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예전 리만 사태 같이 많이 확산될 가능성은 또 크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약간 동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한 방에 또 어저께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지금 장 전에 시간에서 상황에서 또 30-40%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장에서 너무 지금 안도화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보면 여전히 뭐라 그러죠? 여러분 시트벨트 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튕겨 나가고 적극적으로 튀어나오면 쉽지 않죠. 요즘 보면 운전하실 때 보면은요. 운전하실 때 보면 운전해서 앞자리에 계신 분은 전부 다 벨트 매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벨트 매야죠. 예전에 30년 전에 정말 라떼는 그런 매는 것도 없었고 벨트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몇 년 있어서 그게 이제 안전벨트가 무조건 매지 않으면 벌금 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다 올림픽 지나고 언저리면 그 시절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보더라도 뒷자리도 다 매게 돼 있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올림픽 도로 이런 다 했는데 외국에는 선진국 다 무조건 매죠. 앞자리, 뒷자리. 근데 요즘 보면 뒷자리에 아마 부사장님도 매세요. 지금 퇴근할 때 밤에 택시 탈 때 그럴 때? 맵니다. 저는 매거든요. 저도 매야죠. 당연히 매야죠. 근데 기사분들도 매라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매는 사람이 없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사는 분들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벨트를 매셔야 된다. 벨트를 매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벨트를 매보자. 주시장에도 지금 무조건 매셔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 잠결에 얘기했더라고요. 잠결에 얘기할 때 이제 진심이 나오잖아요. 진심이 나오죠. 네,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성장주 일변 들어보면 머리 아프다. 그래서 IT 성장주가 안쪽에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3번, 4번 얘기했는데 그때 3번, 4번 주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지금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뭐랄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 얘기 좀 해드릴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요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금리 상승기에 유의해야 할 주식 선별법 이런 걸 지금 제가 준비했거든요. 선별법. 네,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찾다가 다 못 찾아갖고 그냥 오늘 자료를 인용한 거를 해드릴 텐데 하여튼 정책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텐데 일단 소비자 물가는 지금 5.9 정도, 그러니까 월가의 컨센서스 그리고 코 CPI는 5.45 정도 나올 텐데요. 그 정말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지난달 같이 오히려 실망스럽게 6%또 초반이건 6%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금리의 상승 압박이 우리가 피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그 오늘 아침에 제가 6천억 달러 뭐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이게 보면 네. 그 부사님 그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요거거든요. Available for sale security. 그러니까 주식을 팔 수 있는 그 투자 채권, 투자 증권을 팔 수 있는데 이제 안 팔고 있던 건데 이제 오늘 그 실리콘밸리 그 뱅크에서 막 팔아 제낀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요. 네, 그렇죠. 222억 달러인가 그걸 팔았는데 18억 달러 손실 처리한 거고 앞으로도 채권 앞으로도 또 주식 발행을 하거나 어찌됐건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unrealized gain인데 이게 지금 6천억 달러 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들이. 근데 물론 이거를 리저널 뱅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작아요, 분명히. 리저널 뱅크 아주 미미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한번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깨지면 확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리저널 뱅크들은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하시더라도 대형 IB 위주로 갖고 하시겠지만 너무 작은 은행 특히 이제 그런 리저널 뱅크 관련해서 많이 떨어진 거, 낙폭과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짜 여러분들 유의하시라고 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울프 리서치라는 곳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에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에 투자에 유예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오히려 제가 막 찾다가 제가 뭐 하다가 오히려 이런 기사가 있길래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P 500 기업의 부채 비율이요. 최근 10년간 42에서 68%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요. 오. 그리고 이번 최근에 1년 동안에 보더라도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보다 하향한 기업이 훨씬 커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좀 작년 좀 고점 치고 10월부터 조금 내려가다가 그때 이제 3번 4번 좀 반등 좀 했죠. 근데 이제 경기 둔화로 불안정이 높아질 거고 최근의 분위기는 어찌됐건 올해 리세션 확률이 상당히 커져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심각한 뭐 크래시 정도 아니겠고 하드한 것보다는 소프트한 정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소프티시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정사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올해도 리세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뭔가 일시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게 그럴 때 누가 제일 당할 거냐는 거죠. 누가 당할 거냐. 당연한 거죠. 뭐 부채 비율이 높은 애들. 그리고 부채 비율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기도 짧은 것들, 만기도 짧은 것들. 그리고 고정된 장기채보다 어떤 금리 자체가 변동금리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서 이거 딱 세 가지를 했어요.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 여러 가지 따를 수 있는데 에비타 대비 순부채 비율이 3.5배 이상인 거. 3년 내 만기 부채가 40% 이상인 거. 이거는 뭐 일부에서 5년을 잡기도 하고 뭐 1년짜리도 하고 있는데 3년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애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 판단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변동 금리 부채가 또 40% 이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딱 뽑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보면 이런 10종목을 딱 찍어놨어요, 얘네들이요. 네, 근데 이거는 하나 예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 이사님도 몇 번 강의해 주셨지만 이걸 재무대표로 뽑는 방법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것, 특히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내 만기 부채비율을 찾기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변동금리 부채가 만약 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부채 비율 정도 이런 것들 금방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는데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굳이 보면 그 종목들 중에서도 뭐 웬디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겠고요. 매코맥 이런 거 주가도 형편없이 재미없는데 여기 아까 그 상황에서도 걸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같은 것들도 뭐 여전히 이런 것들이 희망이 있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당연히
일정 수준 워낙 채권이나 이런 걸 기체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미테이션 홈즈는 이제 그런 리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은 우리가 좀 우려할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각자 본인이 갖고 계신 거, 하여튼 레버리지가 많은 것들은 기업들도 쉽지 않고 위험도에 노출돼 있고 이런 데 많이 관련돼 있는 특히 뱅크, 리저널 뱅크는 역시 좀 위험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가 많은 기업들, 특히 4번 기업들, 3번은 그나마 단기적인 꿈과 희망이라도 꿀 수 있어요. 네, 뭐 굳이 그 중에서 뭐 10배 갈 수 있겠죠. 올해건 내년에. 네,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래도 특히 4번 쪽으로 가는 거. 지금 현재 적자, 그리고 흑자 대할 기대가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3번, 4번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아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겠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르죠. 아주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거 뭐 하는 거를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어요. 말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라면 굳이 왜? 그럼 앞선 우리가 키움 방송할 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인이 와갖고 3번, 4번을 지금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전 줄여야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위원님. 네네.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네네. 베드베스 비욘드가 위험할까요? SVB 파이낸셜이 위험할까요? 라는 질문은 답이 가능할까요? 배드 앤 비욘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위험의 정도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인데 너무 금리가 올라갈 때 위험한 종목들 하지 말자.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나왔던 고용 지표가 그나마 그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장이 반등하는 게 아니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요약이 되는 거죠,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아까 정리됐고요. 그 앞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직 그 미장원이 끝나기 전에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 미장원이 중간에 잘리기 전에 어떤 얘기까지 했는지 그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결론은 어떤 너무 부채 비율이 높은 것들 그런 것도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변동 채권, 변동의 금리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 이런 것 좀 유의하셔야겠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특히 3번, 4번은 진짜 위험하다. 3번, 4번 이런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어떤 분이 그게 적으셨네요. BBBY가 잘못했다는데요. 맞아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 얘기하다가 미장원이 지금 폭파된 거잖아요, 지금요. 아유, 참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랑 솔직히 AMC 있잖아요. AMC 엔터테인먼트. 네, 그리고 게임스탑. 네. 저는 게임스탑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심한 얘기, 저희끼리니까 뭐 욕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게임스탑이나 그런 거는 회사에서도 지금 뭐 어렵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이거는 젊으신 분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아마 안동 이사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부원장님은 그 마지막에 우리 정리매매하는 거 혹시 아세요? 부사장님? 정리매매 해보셨어요? 정리매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이사님 아시죠 뭔지? 네, 눈물의 정리매매. 정리매매 할 때는요, 이사님 부사장님이 또 모르시는데 정리매매라는 건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없다는 아주 특출난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요? 매력 덩어리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30%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처음 업계 들어왔을 때 하루 2%짜리도 제가 일을 했어요, 솔직히. 어유. 상승폭이 2%. 그런데 그때도 정리매매는요, 90% 올라가고 90% 깨집니다, 지금요. 근데 제가 봐 그런 주식들은 소위 밈 스타일한 것들은 그냥 정리매매를 그냥 360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이나은님이 힘내라고 네. 또 15,000원의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주 열렬 팬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불편을 끼쳐 들어갔고 너무 좀 그런데요. 다시 한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빨리 하고 또 연결드려야 되는데 개장될 테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는 게 그렇죠. 말이 되냐는 것인데 저는 작년부터 똑같은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재무 우량 기업을 보셔야 돼요. 재무 우량 기업.
예. 반대는 부채 비율을 높이는 문제 있는 거에 반대는 재무 우량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굿 컴퍼니라고 하죠.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라는 걸 우리가 관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뭔가 특별한 객관적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ROE 같은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또 많은 분에서 어떤 돈이 부도나는 이런 시기에는 순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순현금 흐름. 네. 그래서 저희가 카우즈란 ETF를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카우즈를요. 근데 이게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 날 말씀 때 보면 지난 2월 달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ETF에 11위로 올랐던 게 카우즈거든요. 카우즈 맞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카우즈가 거래가 많았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보시면 카우즈랑요. 러셀 1000의 소위 밸류 ETF, S&P 500이 최근 5년 2013년 지금까지 2020년 1년간 그리고 최근에 5년 2016년부터 21년까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앞섰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작년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거래가 안 돼서 제가 이거 매매는 쉽지 않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돈이 많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운용 자산이 129억 달러가 됐고요. 1년 동안에 20% 정도가 늘어났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러셀 1000 종목 중에 금융주를 제외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처럼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메타도 들어가 있고 뉴코도 들어가 있고 다우도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좀 볼만한 것도 뉴코요. 뉴코. 뉴코. 소재주의 대표 주자라고 철강 회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다우는 이제 다우 지수가 아니라 석유화입니다. 석유화 소재 그렇죠. 쪽에 다우 그리고 페이팔이 의외로 들어가 있는데 페이팔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페이팔은 왜냐하면 의외네요, 지금 의외. 오늘 많은 분들이 다 오늘 보면 뭐 하지만 더 오히려 또 걱정되는 건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달러가 깨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과 어찌됐건 연결되어 있는 거가 블락이죠, 블락이 스퀘어요. 블락과 페이팔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트코인 떨어지면 이런 거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표현된다고만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저는 안 좋아하지만 작년에 한번 작년 요때인가 한번 사보려고 그랬다가 부사장님이 혼나 갖고 못 샀거든요. 네. 담배 주식 산다 그래요. 그거 못 샀는데 여하튼 이런 거 담배를 피시는 분이라면 예, 알트리아 이런 건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보다는 지금 ETF 같이 분산 투자 같이 생명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저기 네. 그 내일 뭐 하신다면서요? 제 화면 좀 보시면 좋은데 네. 미주미 TV 멤버십 회원 초청 특별 세미나. 네. 아침 10시에 합니다, 이거.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이 네, 세미나는 우리 미주미의 응원회원에 가입하면 다 듣는 겁니까? 네, 응원회원 가입하시면 듣고요. 응원회원이 이제 저희가 돈을 받잖아요. 네. 한 달에 12,000원인데 12,000원 뭐 네.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싼데 사실 그때 저희가 3, 4년 전부터 만든 이유가 10달러입니다. 10달러. 네. 10달러는 그냥 그 맥도날드 그냥 그 점심 세트죠. 그 정도인데 뭐 정 안 좋으면 한 번 듣고 나서 그 해지해도 뭐 할 수 없지만 네. 저나 부사님들 다 같이 얘기하겠지만 권동훈 부장이 내일 또 아침에 나오셔서 네. 어떻게 자기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하고 제가 자료는 보여드렸잖아요. 자료는 네. 또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한번 많은 분들을 저희 응원회원에 오셔갖고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위원님은 편한 밤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는 내일 같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학년이 아니고 2학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끊고 일단 참 너무 답답한 그런 방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가 한 게 아니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보면 이제 여러 명이 이 PC를 쓰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 프레시하지 않아요. PC 자체가 좀 올드합니다. 올드.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 시작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잡 리포트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잡스 리포트. 여러분들 31만 1000명 네.
신규 일자리 나왔습니다. 지난달 물론 50만 건보다 떨어진 거지만 일단 우리가 그 예상했던 22만 5천 건보다는 높았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내려보게 되면 실업률 3.4 대비 3.6%가 나왔죠. 높아진 겁니다. 높아진 거예요. 올라왔죠. 그다음 밑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시간당 임금 YOY 기준인데 전망치가 4.7%였는데 4.6% 소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용지표 중에서 신규 일자리만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였던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은 조금 내려왔다 해서 장이 좀 반등의 기미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반등할지 모르겠고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SV 여기 실리콘밸리 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유하고 있다고 빙봉님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 뭐 지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스스로 이제 좀 살궁리하고 있는 건데 빨리 어디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자금 조달 실패.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잠깐만요.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채권의 스킨 아까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채권을 이해 못 하시면 되게 많습니다. 채권 투자가 여러분 되게 어려운 투자예요. 채권을 보통 이제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해진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구입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좋은데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SV 파이낸셜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최근 예전에 제로 금리일 때 채권을 대거 매수한 거예요. 대거 매수했는데 그걸 매수하고 있다가 뭔가 돈이 필요하면 팔아서 현금화 시켰는데 그때 제로 금리 때 매수했던 채권 값과 지금 다르거든요. 그게 뭐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똥값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진 기업이 SV 파이낸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려워진 기업이니까 채권 너무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 건데 채권 설명 어떻게 좀 이사님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의 건전성 때문에 은행에 조금 유리한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LCR이라는 이 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LCR이라는 거는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 순현금 흐름으로 나눈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나오는 이런 거 다 해갖고 이걸 딱 항상 이렇게 맞춰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고유동성 자산이 뭐냐? 당연히 현금인데 현금은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벌어줘야지. 돈을 은행이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어디 연준의 준비금 아니면 채권. 근데 채권 중에도 대부분 국채인데 여기 또 끼워주는 게 있어. 회사채 그다음에 그렇죠. 모기지. 모기지. 이거 모기지야. 모기지에 좀 많이 모기지 담보증권에 좀 많이 되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을 보유를 한 거죠. 유동성 100% 그걸 100%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여기가 이제 실리콘밸리니까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싼 걸 가져와서 네.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3%짜리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모기조에다가. 그렇죠. 3%에 투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면 지금 5% 막 6%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 이양희님 보여줬던 소위 말하는 미실현 손실이 그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대차대조표상에 표기를 안 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법상. 그래서 그냥 이따가 지금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고 어떻게 해요? 이걸 처리하고 그 실현시키고 돈이 없으니까 새로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저기 들어가려고 그렇죠. 하겠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긴 내용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늘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로 말하면 유동성이라는 게 윤활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윤활유가 말라간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제2의 제3의 SV 파이낸셜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드러내고 있다가 못 버티니까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내고 이제 저거를 실현시키면서 손실로 이제 인식하는 건데
뭐 많은 그 기업들이 아마 그렇게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대형 은행들은 버틸 수 있죠. 많으니까 이게 체력이 되는데 이 작은 애들은 좀 체력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삐리리님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애호망님 오셨고 지금 방폭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방폭해서 다시 모인 겁니다, 저희가. 그나마 회복하는 게 대단한 저희가 또 회복력이 빠릅니다. 회복하고 있고요. 녹방 아닙니다, 녹방. 생방입니다, 생방이에요, 생방. 녹방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고인시표 때문에 한 가지 바뀐 게 하나 있거든요.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CM이 패드 워치 툴인데요. 딱 보시면 지금요, 딱 보시면 4.75, 5.00에 지금 56.1%로 하루 만에 네, 또 뒤바뀌었어요. 약간 많이 그전 언제죠? 수요일 그 밤 그게 기준으로 내려왔네요. 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0.25% 다시 한번 0.5가 0.25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간 0.25%가 56.1% 확률로 되고 있고요. 50bp는 43.9%로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어요. 다양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리 전망은 내려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게 뭐냐? 다음 주 14일 나오는 CPI인데 CPI는 여전히 지금 클리브랜드 연방에 있는 나우캐스팅 보게 되면 6.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 출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아까 이제 고인시표 이후에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끊겼으면 얼마나 욕먹고 진짜 어제 우리 겐조님 악재에 의해서 오늘까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나갔고 다시 회복 중에 있는데 근데 오늘은 솔직한 얘기로 뭐 1000명 못 가죠, 이사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시 새로 다시 한 거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1000명이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는데 네. 오늘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씩 좀 좋아요 누르시고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10일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SVB 예. 저것 때문에 또 다시 다 밀렸어요. 다 밀렸습니까? 선물이 밀리고 은행이 은행이 좀 온전해야 돼요, 은행이. 근데 그렇죠. 좀 부실해진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아마 출발 상황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은 SV 파이낸셜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그러니까 보는 가운데 좀 이야기 예. 좀 하자면, 예. 그러니까 운용자가 있잖아요. 은행에도 자기 그 자금을 이제 예금을 가져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운용을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도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그냥 가만히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경제에 대한 금리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운용을 잘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작은 은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꾸 왜 채권을 설명드리냐면 전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왔던 브라질 채권에 대한 실패를 너무 자세히 봤어요, 저는. 네, 그래요? 브라질 헤아라 표시 채권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 투자하실 때 우리 여러 가지 뭐 신한 뭐 엄청 팔았거든요. 전 다 기억해요. 전 증권에 다 팔았죠. 그때 뭐 한 2, 3조 원 팔렸거든요. 네. 잠깐만요. 우리 BOC 님이 15,000원에 큰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왜 놀랐냐면 그때 헤아라 표시의 브라질 채권에 매입하신 분들의 거의 다수가 채권을 이해 못하는 바람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값도 채권에 주는 이자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15% 준다고 해서 네. 뭐그 10 그러니까 15에서 시작한 게 우리에서 팔 때 11, 10인가? 네. 뭐 하여튼 되게 이제 높게 줬죠. 다시 한번 드리면요. 원래 이제 아까 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0,000원이라고 한 채권이 있어요. 10,000원. 이름이 10,000원인데 이 채권은요. 1년에 1% 이자 줍니다. 1%. 이거요. 이거. 1% 주는 요 10,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채권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뭐 4% 잡죠.
그러면 이 1%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이걸 현금화 시키게 되면 이게 현재 1% 주는 요 채권이 잘 팔리겠냐는 거죠. 이게 제가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 가면 당장 이자를 4% 주고 있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당시에 이게 언제 거냐면요. 2년 전만 해도 제로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1% 줘도 좋아했어요. 요거였거든요, 요거.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요렇게 주는 요거는요. 꽝 나는 거예요, 꽝. 이게 제가 설명했더니 우리 이경희 님이 또 5만 원을 저한테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이 과거에 제로금리 매수했던 거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기본 얼마 채권자리 얼마 보통 얼마나 되죠? 좋은 회사채가? 좋은 네, 회사. 등급 좋은 거. 한 3%? 지금 네. 그 정도. 그러면 3%짜리 있고 요게 있는데 이거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정해진 이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3% 이자 이런 채권이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거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증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다. 그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값은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끝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할 때 어떤 스킴을 모르시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버 엔트님이 또 3,200엔을 또 주셨습니다. 이건 PD님한테 커피 드시라고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또 제가 한 가지 또 감사한 게 오늘 봤더니 나름 회복력이 있네요. 저희가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장 출발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인데요. 오늘 3월 10일인데요.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S&P 500 0.31% 하락입니다. 다우가 0.26%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0.37%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맵 보겠습니다. 맵. 자, 맵인데요. 오라클 실적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많이 빠졌던 테슬라 소폭 약보합니다. 0.04% 하락이고요. 엔비디아 0.87%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제약주가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뭐 버티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내려보게 되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금융업종에 아주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여기죠. 빨간불 들어와 있고. 뱅크 아메리카 3.14% 급락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찰스압이 8.14%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있죠. 리저널 뱅크가 모여있는 여기 있죠. USB부터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뭐 24% 빠지고 있고 FRC가 많이 빠지는데요. 지금 네, FRC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하는 지역 은행인데 이것도 뭐 이건 엄청 빠지네요 오늘. 이것도 뭐 연결돼 있나요? SVB 파이낸셜 이후에 지금 뱅크가 빠지고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전 처음 보는 은행인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얘네들도 보게 되면 뭐가 좀 처음 보는 은행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까 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뭐 자본학충하고 있나? 하여간 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CME를 볼 건데요. 금리 전망을 보겠습니다. 더 조금 더 벌어졌나요? 그대로인가요? 0.25%가 56.1% 베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쨌거나 3월 20일이죠. 금리 결정은. 그때 좀 그렇게 나온다는 거 좀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2030년까지 테슬라 보유하시면 되죠. FAZ 그거 이제 저거 뭐죠? 금융업종 롱 3배짜리인가요? 네. 그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FAS도 있는데 그거 둘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엄청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결국 또 연준이 좀 나서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스템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학년 위원 다시 연결을 왜 해야 되죠? 스마일님? 아마 주무실 것 같은데 바로 주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마지막 얘기였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배드 베스 앤 비욘드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예탁원 기준 한번 종목을 볼 건데 최근 1개월 동안 순매수 종목입니다. 1등이 알파벳, 그 다음에 3등이 개별 종목 볼게요. 개별만.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내려보게 되면 7등에 배드베스 비욘드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순매수를 왜 합니까? 이게 배드베스 비욘드를 무려 얼마 했냐면요. 3,700만 달러면 한 420억 원? 매수한 거거든요. 순매수가. 진짜 이해 안 갑니다만 이걸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물론 우리 들어오신 분들 아니겠지만 많이 매수했는데 그냥 뭐 주가 많이 빠지면 올라올 것 같다는 그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특히 파산이 임박한 기업들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게 뭐 차트가요. 잘 안 보입니다. 바닥이. 제가 월봉을 바꿨더니 월봉으로 작년 고점이 30달러. 근데 지금 1달러니까 이거 뭐 엄청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회복 가능합니까, 저 이사님 이거? 아니죠. 저 정도면 뭐 거의 원봉 안 되죠? 마지막까지 원봉 안 됩니다. 네. 원봉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원봉 안 되고 그냥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실버 게이트 있잖아요. 실버 게이트.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 원봉 안 돼요. 원봉 안 됩니다. 오늘 좀 올라가는데 2.89 아니겠습니까? 원봉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부탁입니다. 쭉 그래서 아까 보였던 7등의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있고요. 내려보시게 되면 쿠팡도 보이고 유니티, 루시드,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보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 있고요. 리비안도 보이고 카누 이것도 역시 거의 뱅크럽시가 염려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카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카누 고이비 이름은 좋아, 심볼은 좋아요. 카누 가자 전기차죠. 근데 이것도 0.5872달러예요. 힘들어. 아까 이제 제가 다 얘기했는데 우리 저기 많은 분들이 슈퍼챗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운맛 볼까요 한번? 매운맛이요? 네, 매운맛 오늘 매운맛 보겠습니다. 매운맛이 오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봐야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운맛 히트친 게 많았는데 저희 최고의 히트 썸싸러 먼저 확인해 볼게요. 좀 빠지네요. 2.52%. 썸싸러 19.74입니다. 오늘 매운맛 주식 장 부장님이 싫어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터틀 모멘텀에 걸렸어요. 일단 어제 뭐 내용 말했던 투자자 행사 그 가이던스 재확인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 차트만 보면 이런데 제가 본 이래로 가장 고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봤던 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봤던 가격 그 이상으로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이런 날도 있구나.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주식이 이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되는 이게 진짜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주식인데 어쨌든 지위가 모멘텀까지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유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터틀만 걸린 종목인데 글로벌 결제 솔루션 기업이고 모바일 상거래, 전자 상거래 지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신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신고점 기록하는 요것도 좀 작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맥시언 솔라 테크놀로지라는 태양 전지 패널. 아시겠지만 뭐 신재생 쪽에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괜찮게 나오면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살아 있는 게 이쪽 신재생 쪽이 살아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번째는 빌드 어베어 워크숍이라는 건데, 이거 홈페이지 가니까 뭐 테디베어하고 뭐 이렇게 인형 이런 거 있던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이제 뭐 소매점에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걸 제일 많이 파는 그런 숍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 기업이 내리 그냥 빠지다가 올라온 거라 이거는 이렇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인 것 같은데, 한 번에 지금 올라오면서 55일 중에 지금 고가를 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약간 21%까지 밀린 거지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게 정확하게 팔아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돌파를 위해서 계속 뭐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어제 질문이 나왔던 네, 아사나가 걸렸습니다. 아사나가? 네. 어제 그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여기 CEO, 그다음에 설립자가 CEO예요. 이런 회사가 좀 좋은 회사죠. 설립자가 그대로 유지한 데가. 그래서 이 클래스 A 보통주 최대 3천만 주까지 매입할 계획 그 뉴스에다가 그 1분기 손실이 월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주가가 빵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호에 걸렸고요. 이러면은 뭐 회사가 점점 더 이게 CEO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제 뭔가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자신감 있게 자기가 주식을 사면서 이야기까지 하는 거라, 이런 거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사나. 예. 네. 아사나가 이제 협업 뭐 네. 툴 그런 네. 거인가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네네. 그래서 아사나 아시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네. 뭐 실적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사나. 일단 한번. 뭐 손실 기업이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손실을 줄이는 그런 지금 한번 볼게요. 아사나. 손실이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지고 있고 매출도 같이 커지니까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이것 또한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런 기업도 그렇죠. 역시 좀 어려워질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나인 또개미님 주무실에 들어가십니까? 먼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한번 방이 폭파된 다음에 조회수가 오늘 1,000명 못 갑니다. 갈 뻔했죠, 그죠? 그렇죠. 가는 과정이었어요. 900명까지. 근데 오늘 1,000명 못 갈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주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회복은 했습니다. 빠르게 회복했어요. 다 들어오셨고 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10시 반에 하는 거 아시죠? 장 시작이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제가 만약에 20분을 소비하고 올라오면 다 끝납니다. 그냥 다 같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다음 주에는 뭔가 조금 나름 대화를 마련해갖고 조금 장소가 안 좋아도 그냥 미리 한 10시 35분 할 수 있는 거 한번 준비해 보시죠, 이사님. 그죠? 10시 35분에? 네. 10시 35분에 합류할 수 있는 걸로 어떻게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한번 장소를 좀 어둡고 해도 한번 그렇게 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인이 졸리세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별반 없고요. 오늘 별로 볼 게 없으니까 끝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까 저희 내일 강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의하는데 응원에 한번 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사님 뭐 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뭐 특별하게, 왜냐하면 시장이 뭐 계속 밀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뭐 시장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기 컨트롤하는 게 더 좋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 안 좋을 때 대비하는 팁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이 안 좋아질 팁은요, 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좋은 팁은 시장을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고요. 더 글로리 보세요. 더 글로리. 규님이 적은 것처럼 우리 규님이 더 글로 적으셨는데, 더 글로리 보세요. 글로리.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제 말 틀렸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더 글로리 다시 시작하고 있는 난 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혹시 다시 시작했습니까 시즌 2가? 오늘부터 했죠. 근데 보니까 글로리를 또 만든 또 분이 또 학폭 뭐 이렇게 저기 약간 가능성이 있다. 진짜? 예, 그런 기사가 나와서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못 봤어요. 저희는 네. 끝내고요.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